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거저거 타는 남자 쌍스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걸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트레킹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자전거를 좀 내려놓고 트레킹, 등산 이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사실 공부를 할 게 별거 없죠. 네, 용품 사겠다고 이제 용품 리뷰 이런 거 찾아보고 뭐가 좋은가 이런 거 찾아보는 건데,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뭐 스틱도 사게 되고 뭐 백팩도 사게 되고 신발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이게 용품이라는 게 물론 정말 입문할 때 살만한 그런 입문 가격에 좀 낮은 가격의 그런 장비들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이 분야에서는 돈을 최대한 잘 써서 비싼 걸 한 번에 큰 지출을 하더라도 좋은 걸 사는 게 어쩌면 소비를 좀 줄이는 일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킹 용품을 살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 뭐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레키랑 이렇게 둘이서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건데, 뭐 블랙 다이아몬드, 신발은 살로몬, 백팩은 오스프리, 이렇게 사실 트레킹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은 저 여기서 뭐 스틱하고 백 샀어요 그러면 다들 잘 샀네, 뭐 이렇게 입댈 거 없다, 잘 샀다, 그거 메고 다니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용품 중에도 그런 처음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저 요거 이런 브랜드 샀어요 하면 요거는 좀 잘 샀다고 칭찬해 줄 만한데,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주제로 이런 용품들은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 많은 정보와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처음 자전거를 입문하시거나 이제 막 장비에 그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여기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단연 타이어입니다. 이 자전거 타이어라는 게 사실 정말 티가 안 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타이어 사라고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나 막 풀리도 사고 싶고 예쁜 거 막 큰 거 풀리 사고 싶고, 막 그 듀라에이스 크랭크 막 구동계 이런 거 막 달고 싶고, 뭐 핸들바 멋있는 거 달고 싶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 그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다 해봤고 제 주변에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무조건 정말 반드시 자전거 타이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자전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와서 쌍수르님 저 그 자전거 용품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뭐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타이어부터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바꾸면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박수 칠 거예요. 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꿀 정보를 누가 알려준 거지?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전거 타이어는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름 저항, 뭐 접지력, 그리고 뭐 펑크 방지, 주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타이어에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어는 무조건 비싼 거, 그냥 어떤 브랜드든 좋습니다. 그냥 뭐 컨티넨탈도 좋고 미쉐린도 좋고 빅토리아도 좋아요. 제일 비싼 거 쓰십시오. 그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임 트라이얼용, 뭐 스피드 레이싱용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고, 프리미엄 라인 중에서도 그 위에 내구성을 최저로 낮춰놓고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올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딱 제외하시면 돼요. 컨티넨탈이 컴페티션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미쉐린 파워컵, 뭐 빅토리아 포르사 2.0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냥 한 방에 가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그 밑에 거 그냥 거진 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가격대의 타이어도 좋습니다라고 당연히 나오고요. 저도 그런 조금 더 중간급의 타이어들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타이어 정도면 앞뒤 한 세트 해서 한 25만 원에서 뭐 30만 원 내외 정도 나올 거예요. 미쉐린 파워컵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데, 그 이상 뭐 갈 것도 없고 그 밑에도 사실 가격 차이 조금 나긴 하는데 합쳐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페달을 듀라에이스로 바꿨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영역에서는 내가 올라갈 데가 없구나,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마음에 약간의 안도가 딱 생겨서 타이어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쓰셔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펑크가 좀 자주 나는 편인가? 이거 딱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좀 펑크가 자주 나는 편이다? 그러면 가격대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 한 번 펑크 날까 말까고요. 브롬톤 제 브롬톤 아마 18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펑크 안 나고 있어요. 샵에 갔다가 저 빠꾸 맞았습니다. 사장님 저 타이어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타이어 좀 바꿀까 봐요 말씀드렸더니 타이어 멀쩡한데 왜 바꿔요? 물론 주행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펑크가 정말 안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제일 비싼 거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이어에는 돈 아끼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은 바로 빕숏입니다. 자전거 빕숏. 정말 화제의 그런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마다 엉덩이의 형태가 다르고 안장이 다르고 자전거의 그런 승차감이 다르다 보니까 빕에 따라서 승차감이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빕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그런 빕으로 입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자전거를 오래 탈지도 모르는데 이 평소에 입을 수도 없는 이 바지를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놓고 보자면 빕숏 잘못 선택해서 안장통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반드시 자전거 접습니다. 엉덩이가 아픈데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엉덩이가 모든 거의 하중의 절반 이상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아무리 페달과 손에서 그 무게를 분담을 해주더라도 결국 무게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는 누구다? 엉덩이에요. 근데 엉덩이가 아파. 내가 지금 막 춘천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아파서 탈 수가 없어요. 중도 포기, 하차, 돌아와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자전거 뭐가 재밌습니까 그게. 내가 끝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완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타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싼 걸 써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소스 촬영을 가면서 그래도 아소스 촬영을 갔는데 뭐 나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소스의 그 그래블 라인이 있어요. 네, 그 옆에 주머니 있는 거 이렇게 주머니 딱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GTC 라인을 제가 이제 좀 구입을 해서 지금 계속 입어보고 있거든요.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탈 때마다 그 빕만 입고 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왜 아소스를 이제서야 입어봤지? 아깝다. 내가 이제껏 그 안장들의 그 소비했던 그 돈들, 탕진했던 돈들, 그 돈으로 빕을 샀으면 도대체 이 빕이 다 몇 개야 할 정도로 빕 하나 잘 선택하는 게 안장 수십 번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장보다는 일단 빕에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입어요. 뭐 2년 3년씩 이렇게 입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빕이라고 치면 1년에 1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옷에. 생각보다 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금액 자체는 높은 금액이지만 자전거를 탄다는 것, 그렇다는 건 자전거에 이미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빕에 한 30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투자하는 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지에서 그만큼 가격을 좀 내릴 수도 있고요. 그냥 합쳐서 한 50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빕을 각 브랜드의 최상급, 근데 이왕이면 빕이 좀 편안하기로 좀 유명한 브랜드들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런 정보가 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빕 사러 가셨을 때 패드 뒤집어 까보세요. 안쪽에 그 엘라스틱 패드라는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있는 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실 이 업계의 대부분의 패드는 엘라스틱 패드가 그냥 딱 스탠더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누기는 하는데 입문급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엘라스틱 패드면 그래도 최소 평타 이상은 먹고 갑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패드가 장착된 빕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한다. 라이딩의 그런 퀄리티를 너무나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신감과 편안함과 그런 건강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빕들을 좀 사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로 돈 아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자전거 용품은 헬멧입니다. 사실 헬멧이 가장 카테고리가 넓은 것 같아요. 막 3만 원, 4만 원짜리 헬멧부터 시작해서 50만 원을 넘어가는 헬멧들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헬멧은 좀 좋은 걸 안 쓰면 일단 통기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뭐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를 얼마나 더 해주느냐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부족하고요. 왜냐면 결국 헬멧이라는 건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를 해주느냐, 얼마나 잘 깨져주느냐, 내 머리를 얼마나 잘 보호해주면서 통기성도 잘 확보를 해주고 바람을 부드럽게 넘겨주느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금액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기술 개발이 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큰 돈 주고라도 좀 좋은 브랜드, 헬멧을 아주 오랜 시간 만들어 온 회사들에게 그런 안전한 내 머리를, 나의 안전을 좀 맡기고 싶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자전거 헬멧 제조사들은 두 카테고리입니다. 스키 헬멧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헬멧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거나 그런 조금 더 상위 스포츠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좀 범주가 넓은 카테고리에서 헬멧을 오랜 시간 만들어 오던 회사들이 그런 헬멧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걸로는 뭐 스미스 지금 스키 헬멧들 계속 만들고 있죠. 홍진 오토바이 헬멧 계속 만들어 오고 있죠. 그럼 벨 같은 경우에도 뭐 자전거 헬멧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수입을 하진 않지만 오토바이 헬멧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 그런 식으로 이 헬멧의 역사가 얼마나 긴가, 그리고 이 자전거 헬멧으로서의 역사는 또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로도 그렇고 카스크도 그렇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아주 오랜 시간 헬멧들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특히나 자전거 헬멧을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 헬멧 브랜드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헬멧을 한번 써보세요. 그 썼을 때 내 머리에 딱 맞아야 됩니다. 정말 이 헬멧 그냥 안 쓴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 머리에 완벽하게 그런 모양이 똑같이 떨어지는 헬멧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 뭐 아시안핏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홍진, 지로 이런 회사들 지금 아시안핏 계속 나오고 있죠. 펠코너, 카스크, 인터핏으로 나오고 있죠. 뭐 스페셜도 인터핏과 뭐 아시안핏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스페셜을 타니까 나는 헬멧도 스페셜 쓰고 싶어 가시면 되고요. 나는 BMC 타니까 지로 써보고 싶어, 같은 수입사니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써보시고 웬만하면 헬멧도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충격의 그런 흡수 방법도 좀 다르고요. 밉스가 적용된 헬멧들 있죠. 그렇기도 하고 바람을 조금 더 잘 흡수를 해서 잘 뒤로 배출해주는, 머리에서 열이 안 빠지면 사람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머리에서 열이 안 빠지면 오죽하면 사람들이 쇼크가 오는 정도까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헬멧들 잘 그런 투자를 하셔서 돈도 돈이지만 내 머리에 잘 맞는 거 딱 찾으신 다음에 그 브랜드에서 좀 비싼 거 쓰셔도 웬만해서는 헬멧도 정말 낙차를 하지 않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헬멧도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지 말으셨으면 하는 아이템은 바로 클리슈즈예요. 이게 뭐 물론 지금 아직 운동화를 신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클리슈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클리슈즈는 가격이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첫 번째 소재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 다이얼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로 무게가 가벼워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리슈즈를 언제부턴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항상 최상급만 써왔는데, 물론 이 클리슈즈들을 싼 거 아닙니다. 솔직히 가격만 듣고 보면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등산화도 이 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스키부츠도 이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조그만한 신발들이 뭐 40만 원, 5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 사이클링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그 라이딩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와 내 몸이 붙어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 접촉하는 자리들, 컨택이 발생하는 자리들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어디가 있느냐? 손과 핸들바가 닿는 그 부분, 그리고 엉덩이와 안장이 닿는 부분, 그리고 발과 클리슈즈가 닿는 부분, 총 이 세 군데 정도가 자전거와 내 몸이 밀착하게 되는데, 그 지점들은 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도 핸들바 쪽은 크게 돈 쓸 게 없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장과 슈즈는 돈을 좀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발의 형태에 잘 맞는 것들, 이를테면 내가 좀 오리발이다 그러면 뭐 베이퍼나, 제가 오리발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시마노 이런 브랜드, 뭐 에스파이어 이런 것들 좀 오리발에 좀 더 적합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을 좀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칼발이다 그러면 신을 거 사실 많죠. 뭐 지로 슈즈들도 있고요, 피직도 있고요, 신발 뭐 많습니다. 진짜 지금 오랜만에 또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마빅도 슈즈가 나오고요. 그런 다양한 클리슈즈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거 신어보셔야 됩니다. 클리슈즈가 가장 내 몸에 맞는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용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매장 가셔서 딱 신어보시고, 이왕이면 좀 저녁 시간대, 오후 이후에 가셔서 발이 좀 부었을 때 가서 신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 클리슈즈는 일반 신발이랑 달라서 잘 안 늘어나요. 되게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발이 부어서 자꾸 커지는데, 슈즈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되게 발이 이렇게 막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쥐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신어보시고 좀 괜찮은 소재, 뭐 캥거루 가죽 쓰는 브랜드들도 있죠. 그런 브랜드들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클리슈즈가 좀 나 좀 불편한데, 왜냐면 나는 아치가 높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슈즈의 일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깔창에 돈 좀 쓰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올레길 한 5일 정도 이렇게 한 100km 정도를 걸으면서 그 아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인솔 이렇게 그 깔창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인솔 맞춰주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고 한번 투자를 해볼까 고민 중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저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상담이든 뭐 구매든 해보고 써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주변 지인들이 맞춤 깔창을 써보고는 다들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슈즈와 깔창 이런 데는 좀 돈을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자전거는 정말 장거리를 타면서 뭐 장거리라는 게 우리가 뭐 1, 20km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축에도 못 껴. 100km, 200km를 간단 말이에요. 최소 장거리를 투어를 간다면. 그랬을 때 발이 불편하면 자전거는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클리슈즈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런 데는 돈을 투자를 하셔도 클리슈즈는 정말 오래 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용품들 중에 슈즈는 거의 영원히 끝까지 가는 용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접을 때까지 사실 안 바꾸셔도 될 정도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클리슈즈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좀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다? 내 발에 맞는 걸 찾고 나서다. 그래서 꼭 여러 브랜드들 다 신어보시고 그냥 당연히 그 자리에서 신어보는 거지만 그래도 좀 편안함을 느끼는 신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혹시나 내가 좀 여력이 안 된다면 중고로라도 신어보시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그 신발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시착 정도만 해보는 정도로 뭐 클릿이 맞다면 다행히도 좀 양해를 구하고 한번 신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 신발이면 될 것 같아, 이 브랜드의 이 클릿이면 될 것 같아 하면은 그 슈즈로 그냥 투자를 해보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11년간 자전거를 타오면서 요런 용품들은 진짜 돈 안 아끼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4가지를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요거 좀 돈 안 아껴도 괜찮은 것 같던데 요거 좀 좋더라 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뭐 프레임이나 휠이나 뭐 구동계 이런 것들 있죠. 저는 사실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물론 의견은 좀 분분하겠지만 그래서 다음번에는 왜 그런 부품들에는 나는 돈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